여기만은 지켜야 한다. 긴축과 침체, 각종 악재 다 때려맞고 있으면서 급락하는 나스닥과 개미들이 지쳐서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줄줄이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지표가 될 수 있을지. 이게 나스닥 20년 차트입니다. 나스닥이 이제 닷컴 버블 꺼지고 20년 올랐던 이런 차트인데, 여기 하늘색으로 보여지는 차트가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위치이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자료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자료를 내준 게, 큰 위기가 아니면, 그러니까 큰 위기라 함은 시스템적으로 뭔가 붕괴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아니라면 이 200주 선이라고 하는 하늘색 선 부근은 지켜줬다. 근데 지금 딱 거기 걸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에 나스닥이 고점에서 33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죠. 진짜 나스닥이 고점에서 33% 빠졌는데 딱 걸쳐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코로나 때도 지켜냈고, 2018년 19년 연준의 긴축 사이클도 지켜냈고, 2016년 중국발 쇼크, 이때 저도 폭락을 맞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도 끄떡 없었고, 유럽 재정위기 때도 견뎌냈고, 요 정도는 끄떡 없는데, 혹시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시스템 위기, 뭔가 생각하지 못한 위기가 이번 긴축 사이클에 터져서 요게 깨고 내려가면은, 과거 금융위기라든지, 금융위기가 시스템 위기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닷컴 버블 위기, 뭐 이런 체급이 다른 큰 위기가 오면 요걸 깨고 내려가더라. 그래서 이제 이 변곡점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지키고 견뎌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반등하면서 스물스물 올라가면은, 이번 폭락장이죠. 이런 거는 그래도 뭐 시스템 위기 요까지는 아니구나, 이렇게 좀 안심할 수 있고 지나가는데, 이제 요걸 깨고 조금 내려가면은 시장에서 뭔가 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우려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최근 30년 나스닥 지수 연간 흐름 다 겹쳐놓은 건데요. 보이시나요? 얼마나 가파르게 빠지고 있는지. 작년 재작년 그렇게 또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긴급 글로벌 긴축 사이클 돌입하니까 유동성을 줄이고 있으니까 또 빠지는 것도 급하게, 뭐 역대 최악의 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의 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S&P 500도 20% 넘게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20% 넘게. 코로나 때 이만큼 빠졌는데요. 최근 10년간 두 번째 하락폭입니다. 이제 이쯤 되면은 단기 타이밍 말고 진짜 길게 여유자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이게 또 괜찮지 않을까, 점점 이제 그런 시점들이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계속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약세장 정도로 치면은 이미 많이 빠진 거고, 뭔가 큰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문제가 닥쳐오면 코로나 때도 30% 넘게 빠졌고, 금융위기 때 50%. 참 이런 거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숫자지만, 금융위기 때 S&P 500이 58%가 빠졌고, 닷컴 버블 때는 50%가 빠졌고, 지금 딱 기관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위기 없이 마무리되면 이제 이 정도에서 더 빠지긴 좀 힘드니까 분할 매수 구간이고, 혹시 또 어디서 지금 예를 들면 주말간에 암호화폐도 막 빠지고, 또 그게 큰 영향은 없을 수 있다고 하지만, 또 그런 긴축 장세에서 위험이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 이러면서 터지면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일반적인 약세장 치고는 20% 넘어가면 역시 이제 많이 빠진 건데, 그렇습니다. 길게 봐도 20-30% 이상 빠지기 시작하면은 잘 안 오는 하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약세장, 여기 보시면요, 베어 마켓 써 있잖아요. 1987년부터 지금까지 매 약세장에서 연준이 도와줬다는 자료입니다. 연준이, 여기 초록색이 당시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시원하게 해주고,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금융시장에 이상 생기면 안 되니까. 뭐 금융위기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버냉키 연준 의장도 금리 인하, 양적 완화 뭐 이런 거 하고, 파월조차도, 현재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조차도 도와줬는데 지금은 도와줄 생각이 없다,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지금 기대감이 많이 죽었죠. 저도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다 이제 아실 텐데, 금리 인상, 긴축, 지금 인플레 잡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은 지난주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 다음날 연준 의장이 또 나와서 발언을 할 자리가 있었어요. 이게 통화 관련 회의인데요. 거기서 이게 참 단어 선택이 무섭습니다. 연준 의장이 이제 공식 석상에 나와서 말을 한 게 조건 없이, 그러니까 무조건 물가 잡겠다라고 하면서, 또 시장이 순간적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뭐라 그러면은 물가를 잡아야 달러가 유지된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달러가 쓰레기다, 달러 현금 쓰레기다,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달러 신뢰가 무너진다고 하는데, 아니다, 이제 이번에 물가를 내가 확실히 잡아가지고 달러의 신뢰를 올려서 기축통화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거든요. 이러면서 더 긴축 발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준이 뭐 기침하면 전 세계가 다 몸살에 걸린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좀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이번에 금리 인상하면서 연준이 계획한 바로는 우리 내년 내후년까지 금리
금리 한 3-4% 정도면 돼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기사를 썼죠. 연준 내부 보고서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아니 3-4% 정도까지만 올리면 된다고 해놓고 내부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4에서 7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는 거를 자기들은 계산을 한번 돌려봤더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물론 꼭 이렇다는 건 아닌데 내부 보고서에서 이 정도 해야 물가 잡힌다는 거를 계산해놓고 말로는 3-4%까지만 올리겠습니다 하는 거는 약간 시장을 뭐라 그래야 될까? 일부러 속이는 건지 좀 그렇게 말하면 너무 음모론인데 이제 그러니까 불신이 커진다 이 정도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솔직하지 못하다 이 정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가 확 잡으려면은 이 정도 올려야 된다라는 거를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 이러니까 이제 시장이 걱정을 잔뜩 더하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뉴욕 연준 어디 추측성 자료도 아닙니다. 월가 자료도 아니고 뉴욕 연준의 내부 이제 자료에 따르면 분명히 연준 의장은 경기 침체 안 온다 피해간다고 자신감을 매번 표현했는데 무려 경기 침체에 올 확률이 80%, 안 올 확률이 10%로 계산이 되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쯤이면은 이렇게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안 좋은 증시 흐름이 보여졌고요. 회복도 어렵고 반등도 안 하는 장세였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또 주요 뉴스로 나온 게 레이 달리오 자산 배분의 대가이자 헤지펀드 역시 또 냉정하게 보면 먹잇감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기업의 하락 배팅 포지션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흘렸다는 얘기도 있고 더 공격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이 헤지펀드도 뭐 자선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되게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월가의 사람들일 수 있는데 이제 미국의 하락 배팅하기보다는 더 취약한 약한 고리인 유럽을 공략하겠다고 또 밝힌 겁니다. 한 수십 개 기업에 하락 배팅했다고 밝혔는데 이제 레이 달리오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긴축 사이클마다 취약한 유럽이 휘청휘청하니까요. 미국이 금리 인상 막 하기 시작하면은 유럽에서 돈 빠져나가고 유럽 경기 취약하고 하니까 거기 증시를 노리겠다 이런 거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여드리면은 레이 달리오가 이번에 여기 유럽 하락 배팅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고요. 지금 유럽 지수입니다. 유럽 시장 지수인데 물론 지수에 하락 배팅한 건 아니고 주요 기업들 골라서 배팅을 했어요. 더 많이 빠질 것 같은 걸 한 건데 이때 2018년에도 긴축 사이클에 하락 배팅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돈을 좀 크게 버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있잖아요. 레이 달리오가 2020년에 실패했습니다. 이게 실패했다고 제가 감히 말하긴 그런데 2020년 3월에 코로나 때문에 더 빠질 줄 알고 세계 최대 헤지펀드 수장인 레이 달리오조차도 2020년 3월에 하락 배팅을 건 거예요. 바닥에서.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해지니까 풀 배팅 이런 개념은 아니고 상승 종목들 사놨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방어하는 수단으로 유럽에 좀 배팅을 해놓은 건데 하락 배팅 해놓은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는 증시가 급반등해버려가지고 좀 손실을 봤겠죠. 지금 이번에도 놓치지 않겠다면서 먹잇감으로 한번 2018년처럼 내가 하락 배팅해서 벌어보겠을 수도 있고 좀 방어해볼 수도 있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취약한 유럽이 더 빠진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취약한 고리를 공격하려는 포지션을 공개했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사실 뭐 미국 주식하는데 우리 유럽이나 이런 데 신경 쓰기 너무 어렵다 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긴축 사이클이니까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니까 이번 주에도 미국이 긴급 금리 인상하니까 제일 약한 고리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유럽에서 취약한 국가들이라고 합니다. 부채가 많으니까 금리 인상할 때 대출 이자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약한 고리라고 불리는 나라들이래요. 요 나라들의 금리가 올라간다.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간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요게 올라가니까 급하게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긴급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돈 빠져나간다. 괜히 이제 그리스, 이런 이탈리아 쪽에서 문제 생기면 유럽 전체 위기로 퍼진다. 그게 이제 2011년, 12년 유럽 재정 위기 이런 거니까 난감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긴급 회의 소집할 정도였고 레이 달리오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이제 돈을 좀 벌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보니까. 레이 달리오만 그러는 게 아니겠죠. 헤지펀드들 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일단 미국 따라가자. 울며 겨자 먹기 도미노 인상 확산. 지금 뭐 경기 안 좋은 거 둘째치고 돈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이건 전 세계 공통이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리고 빠르게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보면서 이 정도면 선반영 된 거 아닌가 했는데 갑자기 스위스 여기 보시면 금리 인상을 15년 만에 했는데 그것도 빅스텝으로 한 번에 했어요. 여기 보시면 스위스 중앙은행 금리인데요. 기준금리인데 2007년 8년 금융위기 이후로 금리 계속 내리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였는데 이번에 빅스텝을 한 겁니다. 전 세계에 마이너스 금리하는 은행이 몇 개 안 남았대요. 스위스, 유럽, 일본 이런 건데 곧 있으면 마이너스 금리에서 다 탈출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인데 한 번에 방어해야 되니까 지금 경기고 뭐고 모르겠다 약간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한 번에 빅스텝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심지어 이때 스위스 은행이 금리 인상할 거라고도 예상 안 했어요. 서프라이즈입니다. 여기 보면 전혀 예상 안 됐고 심지어 이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스위스도 그 일본하고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10년 넘게 디플레 아무리 해도 물가가 안 오르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번에 그걸 깨고 금리까지 올릴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중앙은행들이 돌아서고 있다. 미국이 첫 주자로 나서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스위스가 마이너스 금리 이제 탈출하기 직전이고 유럽도 7월부터 마이너스 금리 탈출 직전. 영국은 경기 침체 오든 말든 올 가을에 물가 상승이 10%를 넘을 것 같대요.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이. 그래서 영국 계신 분들 계신가요? 진짜 체감 물가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뭐 5회 연속 금리 인상하면서 지금 미국이 진짜 기침하니까 유럽부터 전 세계가 지금 물가 잡기, 돈 빠져나가기 방어를 위해서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몽퉁 그려온 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약간 진격의 거인이라는 만화의 패러디인데, 제가 이제 서 있는데 연준 곰, 유럽 곰, 스위스 은행 곰이 나타나서, 거인 곰이 나타나서 제가 칼을 들고 막아보려고 했는데 흠집도 안 나는, 제가 어떻게 연준을 이기겠습니까만은 지금 같은 시기가 진짜 연준에 맞서지 마라. 여기 황소 도망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글로벌 긴축 곰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니까 발작이 일어나서 증시가 떨어지니까 이번 주 좀 웃지 못할 얘기인 게, 여기 보이시나요? 구글에 401k가 왜 떨어지나요?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대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내 자산 쌓여있는 게 떨어지는 겁니다. 왜 급증하는 거 보이시죠? 주가 빠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처럼 매주 저랑 이렇게 같이 뭐 공부하거나 주식 투자 관심 가지신 분들이 아닌 분들은 그냥 현업에 종사하시다가 오랜만에 계좌를 열어봤는데, 아니 내 401k 퇴직하려고 모아둔 이 연금이 왜 계좌가 없지? 녹아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검색량이, 제가 웃지 못할 얘기죠. 이거 진짜 노후연금인데 지금 상대적으로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증시 빠지니까. 그래서 심각하구나. 이러니까 이제 오죽하면은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만약에 다시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면 누굴 택하겠는가 하니까 처음으로 양자 대결 기준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앞서는, 야,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물론 설문조사마다 다르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를 지지한 응답자는 21%뿐이었다. 와, 5명 중 1명만이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나오기를 바란다는 상당히 비관적인, 부정적인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워싱턴 정계에서는 실제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재선 도전하기 쉽지 않다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대요. 이제 후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민심이 정말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거 생각해보면은, 야,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번에 아시아도 곧 연준의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제 경고 기사를 냈는데, 이미 뭐 과장 보태서 곡소리가 이제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 이런 기사들이 이번 주에 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반대 매매, 이제 빚내서 투자한 게 주가가 빠지니까 강제로 청산당하는 겁니다. 이제 신용대출 담보 끌어가지고 하신 분들이 요즘에 신저가 종목이 쏟아지니까, 이거 한국 기사입니다. 비투개미 강제 매도 내몰린다.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죠. 정말 지금 막 털리고 있는 겁니다. 개미들이 이제 곡소리 진짜 나는 거고,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뭐 다시 주식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제가 이제 이게 전형적으로 하락장 바닥 다지는 거 볼 때 한 번씩 살펴보는 건데요. 제가 이거는 가끔씩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미국의 B2입니다. B2. 미국의 신용 증가가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나는지 변화율입니다. 퍼센트인데, 이게 0보다 위에 있으면 B2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장이 좋으니까 B2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으로 5월 들어서 마이너스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한 달마다 공개되기 때문에 자주는 안 보이는데, 장이 안 좋고 이러니까 B2 청산당하는 겁니다. 개미들이 극단적인 말로 털려 나가는 겁니다. 보통 개미들이 다 털리고 나면 증시 바닥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바닥 확인 신호로 쓰이는데, 과거에도 이쯤 되면 보통은 바닥에 다가왔는데, 이번엔 좀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 봐라, 과거에도 이때가 닷컴 버블 때거든요. 이렇게 B2가 많았던 때는 털리는 폭도 크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폭등해서 B2 규모가 컸던 만큼 이번에는 많이 털려야 된다. 금융위기 때도 이만큼이나 올랐던 만큼 털리는 폭도 컸다. 이거 봐라, 이 최근 10년 동안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 코로나발 돈 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B2, 진짜 아무나 빚내서 투자해도 돈 버는 시기였던 거를 털어내고 있기 때문에 더 가야 된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신중론자분들의 발언이고, 저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돈이 많이 풀렸다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용도로 참고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B2 청산이 일어나고 있다. 드디어 2022년 5월부터 실제로도 여기 빨간색이 B2 금액이고 파란색이 S&P 500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B2가 털리고 나야 오르고 이런 느낌이라서 선행지표, 동행지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같이 움직입니다. 원래 증시가 오르면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 늘어나고, 증시 떨어지면 빚 다 털리고 이제 갚고 떠나고 이러니까 요게 같이 움직인다는 자료인데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많이 빚을 갚고 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간만에 이거 가져왔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소몽의 광기 외면 곡선입니다. 지금 이제 업데이트 2022년 6월 기준으로 어디쯤이신 것 같은가요? 증시 어디쯤이신 것 같은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올라갈 때 흥분, 스릴, 광기, 떨어질 때 부정, 짜증, 공포, 패닉, 분노, 외면, 다신 안 해 구간, 희망, 안정. 어디쯤인가요? 어디쯤? 보통은 이게 분노, 외면 단계하고 다시 올라가는데 이번은 좀 긴 것 같아요. 평소보다는 훨씬 긴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 그러니까 들고 계신 분들은 분노하시고, 그 다음에 파신 분들은 이제
내가 다신 주식 하나 봐라 이러면서 떠나시는 거죠. 이미 가실 분들은 다 가셨습니다. 그죠? 들고 있는 분들은 열받는 거죠. 내가 지금 들고 있는데 계속 빠지니까 욕하고 짜증나고 이제 당연히 그렇죠. 저도 뭐 짜증나는데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써놨지만은 참 길게 보면은 지금 바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구간이 길잖아요. 돌아서는 구간이. 참 근데 이때가 지나고 보면 참 기회가 극대화되는 구간인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섣불리 이렇게 말하기가 특히나 지금같이 이렇게 약세장이 길어지고 하락이 심할 때는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주식 재미없다. 동학개미 서학개미 떠났다. 이번 주 기사 메인 기사였고 주식 접어야 하나. 서학개미의 허탈한 아침. 아침마다 눈 떴는데 빠져있으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접는다는 소리 나오고 서학개미 피눈물. 순매수 5개가 마이너스 31%.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산 종목 5개가 마이너스 31%면 그냥 100만 원 샀으면 30만 원씩 다 날아가 있는 거니까 얼마나 열받고 허탈할까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남아 계신 분들은 분노로 일관 그리고 이제 떠나는 구간이 있는데 여긴 것 같습니다. 또 이러다가 바닥 다지고 스물스물 오르거든요. 근데 스물스물 오르기 시작할 땐 뉴스가 안 나옵니다. 다 떠나요. 관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도 유튜브를 안 봅니다. 이때 이제 스물스물 오르면서 버티신 분들은 오르나 하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는 이때쯤에 뉴스가 나거든요. 아시죠? 이제 나스닥 뭐 회복했다. 얼마 돌파 이러면 이제 이때 떠나셨던 분들이 이쯤에 이제 돌아오시는 일이 반복되는 게 많죠. 그래서 잘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떠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나. 또 떠나고 나면은 또 언제 그러냐는 또 올라있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같이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서 업데이트 가져왔고요. 물론 제가 지금 이제 막 바닥 다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그래서 함부로 지금 개별 종목 얘기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 자료도 이번 주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업데이트한 게 글로벌 긴축 사이클마다 희한하게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터진다. 그러니까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잖아요. 돈이 메마를 때 돈이 막 풀릴 때는 너도 나도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데 꼭 돈이 이제 긴축 돌아설 때 희한하게 역사적으로 이제 뭐 각종 위기 지나고 나면 뭐 또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시겠지만은 지금도 또 어떤 생각지 못한 문제가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영상 찍는 주말 시점에는 이제 또 암호화폐발 뭐 이슈가 되는 거 아니냐 뭐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비트코인 쪽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암호화폐 쪽에서 비트코인의 전망을 떠나서 단기적으로 유동성 말라가니까 지금 보시면 일단 뭐 고점 대비 70%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와 그래서 진짜 많이 빠지고 있고요. 이런 게 유동성 긴축에 다 그런 영향이고 그러니까 이제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줄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테슬라도 비트코인 들고 있고 엔비디아는 채굴 관련 대표적인 수혜주였고 그런 주식들이 모여있는 게 나스닥이고 또 S&P 500이고 하니까 반도체 주식들이니까 야 지금 뭐 반토막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저런 또 악재들 때문에 또 추가 변동이 나오면은 길게 보면 참 기회가 맞긴 맞는데 막 섣불리 막 공격적으로 들어가기 참 조심. 원래 늘 바닥에서는 막 공격적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말이 쉽지 나는 바닥 오면 잡는다 그러는데 아시겠지만 그렇게 아무나 바닥에서 다 잡으면 다 부자 되게요. 그러니까 이제 쉽진 않은데 분할 매수가 답이겠죠. 분할 매수가. 그래서 제가 앞서도 보여드렸지만은 S&P 500 10년 차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주간으로 봤을 때 지금 24%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30%대 내외로 빠지는 일은 진짜 흔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정말 코로나쯤 되는 시스템 위기인가 지금도 뭐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다. 그리고 코로나보다 더 큰 버블이 꼈다 이럴 수는 있는데 참 장기 우상향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믿음도 있어서 그런지 이 정도 빠지기 시작하면 저가 매수 얘기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유를 두고 월급의 일부를 분할 매수한다 그러면 너무 좋은 전략이고 너무 좋은 시점 아닐까요? 또 이러다가 올라있으면 또 아쉽고 하니까. 그리고 나스닥도 앞서 보여드렸지만 딱 33% 정도 빠져서 장기 차트에 걸려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견뎠는데 야 이번에 방어할 수 있을지 진짜 저도 궁금하네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또 떨어져서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암호화폐 발작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뭐 파산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또 그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주 안 오는 큰 하락폭은 맞으니까요. 그래서 시계열을 길게 보면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닐 텐데 참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이 단기로는 참 그러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심할 건 조심하는데 개인적으로 계좌는 장기 계좌는 지수 모아가는 거는 나쁘지 않지 않나. 그 분할 매수 구간을 넓게 잡으면 소액으로 증여 계좌나 연금 계좌나 이런 거에서는 뭐 코스피 200 모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이걸로 떼돈을 벌겠다보다 모아가는 관점으로다가 하기에는 야 이건 자주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캘린더 돌아오는 주 월요일 휴장 노예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연준 의장 발언이 또 이어집니다. 파월 의장이 청문회 수요일날 목요일날 연달아서 출석해서 상원 의원들 앞에서 하원 의원들 앞에서 청문회 하는데요. 이때 좋은 말이 안 나올 게 뻔합니다. 상원 의원들이 공격을 하거든요. 물가 난리 났는데 어쩔 거냐 이 연준 의장님아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 연준 의장이 잡겠습니다라고 하겠지 뭐 증시 살리겠습니다라고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서 강경 발언이 나오겠죠. 근데 이미 뭐 나올 발언 다 했는데 뭐 더 세게 발언할까 싶긴 한데요. 요거 참고하시고요. 요즘 뭐 연준 의장 말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서 좀 더 상세하게는 여기 주간으로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있고요. 별 이슈는 없습니다. 청문회 발언 수목밖에 없습니다. 캘린더는 매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글로벌 긴축에서 저희가 이제 생존의 시대가 됐다. 근데 이제 길게 보면은 또 이게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리스크 관리는 하면서 같이 투자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주식 상품권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코드 소몽 입력하시면 자유롭게 해외 주식을 매수하실 수 있는 주식 상품권을 즉시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해외 주식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고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100만원 이상 해외 주식 거래하신 모든 분들께는 제 책도 보내드립니다. 아직 미국 주식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며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